반갑습니다. 오늘 모임에서는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그 두 개의 논문을 주제로 해서 대담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두 개의 논문은 이제 Inflammatory Neuropathy, 길랑바르 신드롬하고 CIDP에서 CSF 검사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길랑바르 신드롬에 대한 것은 뉴럴러지에 올해 퍼블리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CIDP에 대한 것은 한 2021년도에 JNMP에 퍼블리시가 된 건데, 두 가지 논문 다, 전에 제가 이제 그 초록을 보고, 이제 흥미롭다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 논문을 하나씩 먼저 좀, 살펴볼까요? 그냥 첫 번째 논문에 대해서, 길랑바르 신드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CIDP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시작. 우선 그래서 그 길랑바르 신드롬에 대해서는 혹시 김지은 쌤이 간단하게 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길랑바리 CSF 파인딩에 대해서 이제 올해 이제 아주 최근에 실린 논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저희가 길랑바리랑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많이 듣던 여러 이제 GBS 전문가들이 참여한 아이고스 컨소티움에서 이제 그 만들어진 코호트를 이용한 연구였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무슨 내용을 다루는지를 알 수 있을 것 있는데 이제 길랑바리 환자에서 CSF 파인딩으로 클리니컬 캐릭터와 서브타입과 디지즈 코스를 예측할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었고, CSF 파인딩 중에서는 특히 저희한테 아주 익숙한 알부미노 사이톨로직 디소시에이션이 이런 서브타입이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알부미놀로직 사이톨로직 디소시에이션은 길랑바레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바이오마커인데, 이제 사실 저도 학생 때 GBS 하면 알부미노 사이톨로직 디소시에이션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그 데피니션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해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국에는 이런 데피니션에 따라서 이제 이런 알부미노 사이톨로직 디소시에이션이 얼마나 있고 없고 이런 것들이나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후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겠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스트릭트 데피니션은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알부미노 사이톨로직 디소시에이션하고 관련해서도 저희도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얘기를 계속했던 거지만, 이제 CSF가 정상인 GBS 환자, 특히 얼리 스테이지에 있고 이제 플레오사이토시스가 이제 있는 사람 GBS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뭐냐 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같은 그 이후에 이 연구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이고스 아웃컴 스터디에서 이제 1,500명씩 컷해 가지고 순서대로 등록되는 1,500명 GBS 환자를 등록해서 코호트를 만들고, 그 이어서도 또 계속 코호트를 쌓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1,500명 GBS 등록된 환자의 CSF 1,231개를 가지고 이제 스터디한 이제 인산인해가 이제 무기가 되는 그런 연구가 되겠고, 이거를 이제 저희가 임상에서 사실 굉장히 아주 가볍게 마치 학생 때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질문이지만 사실 그만큼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GBS에서 CSF 토탈 프로테인 레벨이 베리에이션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클리니컬 페노타입이나 예후나 일렉트로피지올로직 서브타입을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흔히 접하는 내용이지만 굉장히 많은 대상의 GBS 환자를 오가나이즈해서 파워를 가진 대표적인 연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방법은 이제 아이고스 프로스펙티브 옵저베이션이나 코호트 스터디를 진행을 한 걸 자료를 가지고 이제 퍼스트 1,500명을 대상으로 했고, GBS 데피니션은 이게 센터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통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어스버리 콤브레스가 제시한 크라이테리아가 되겠고, 브라이턴 콜래보레이션 크라이테리아, 그 백신 관련돼서 많이 쓰는 그 진단의 정확성 얘기하는 그런 크라이테리아랑 GBS 컨센서스 그룹 오브 더치 NM 리서치 서포트 센터에서 한 데피니션 세 가지를 다 통용했고,
이제 스터디 엔트리부터 이제 거의 1 년간의 팔로우업 데이터가 있어서 꽤 장기간 팔로우업을 한 듯합니다. 그래서 브라이튼 콜래보레이션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길게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가 CSF 제가 사실 이런 것만 관심 있게 봤는데 보니깐 이제 WBC에 대해서도 데피니션이 어느 정도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브라이튼 콜라보레이션은 CSF 토탈 화이트 카운트가 이제 50개 이하인 경우를 이제 알부미노 사이톨로직 디소시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인 물론 올라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어스버리 크라이테리아는 WBC가 10개 이하인 경우로 해서 사실 저희가 그동안 보고 있었던 크라이테리아가 조금씩 차이가 있었었던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네덜란드에서 반덴돌 등이 이제 제시한 크라이테리아가 되겠는데 이제 앞에 1, 2, 3은 4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면은 여기서 CSF 크라이테리아랑 EDX 크라이테리아랑 서브 타입을 좀 더 나눈 것이 특징인데 이제 CSF 크라이테리아에서 이제 봤더니 이제 WBC가 CSF 3개 이상인 경우도 거의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대부분은 3개 이하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제시를 했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알부미노 사이톨로직 디소시에이션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데피니션 차이가 이제 연구마다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이제 저희가 뭐 연구를 하거나 관련 디자인 짤 때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연구에서는 이제 어쨌든 CSF 토탈 프로테인이 45 이상 올라가 있고 CSF 셀 카운트가 50 미만인 셀 카운트가 50셀 이하인 거를 이제 알부미노 사이톨로직 디소시에이션이라고 정의했고 타임 투 룸바 펑션은 onset부터 룸바 펑션까지 그리고 GBS 디세빌리티 스코어랑 MRC 썸 스코어 이렇게 간단하게만 봤고 하단 크라이테리아로 이제 EDX를 나눴고 이제 디지즈 아웃컴에 대해서는 환자가 인디펜던트 워크를 할 수 있는 이제 디세빌리티 스코어 2점 2점 이상 초과랑 이제 unable to run 하는 1.2 초과에 그게 도달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아웃컴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재미있게 나중에 뭐 저희도 이제 같이 이렇게 이용할 만한 개념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면 머슬 위크니스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프록시멀 위크니스, 디스탈 위크니스, 믹스 위크니스, 글로벌 위크니스, 노 위크니스 이렇게 나눠서 이제 이와 이제 CSF 파인딩과 연관을 지었는데 보시면 이제 프록시멀 위크니스를 정의한 걸 보면 프록시멀 MRC 썸 스코어를 해서 이제 프록시멀과 디스탈의 이 MRC 썸 스코어 포인트가 2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를 차이가 나게 프록시멀 위크니스 도미넌트한 경우를 프록시멀 프리도미넌트 위크니스라고 정의했고 반대의 경우로 이제 2점 이상 차이는 그 디스탈이 더 위크니스가 심한 경우를 디스탈 위크니스 그리고 믹스드 위크니스라고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GBS 개념에서는 흔히 많이 이렇게 접하지는 않는 표현법인데 프록시멀 아ร์ 위크니스가 있으면서 디스탈 위크니스가 있는 이런 또는 반대의 경우를 얘기하고 글로벌 위크니스와 노 위크니스 이렇게 5개로 나눴었던 게 좀 흥미로운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00명 환자가 등록이 됐고 보면은 꽤 많이 모았습니다. 한 거의 5년간 모아서 보면은 1,155센터고 19개국이 참여를 했다고 되어 있고 평균 이제 메디안 에이지가 50세고 이제 60%가 메일이었다고 되어 있고 저희가 사실 이제 늘상 이제 교과서에서도 하던 말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굉장히 잘 이렇게 오가나이즈된 스터디로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보면 이제 CSF 토탈 프로테인이 증가되어 있는 거는 onset부터 이제 펑처까지의 시간이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early onset에서는 나오는 그런 토탈 프로테인 증가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이후로 갈수록 그런 것들이 늘어난다는 거를 이 1,500명 정도 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확인을 해서 보면은 8에서 14주에서는 87% 정도까지 뭐 4-5주 정도만 4-5일 정도만 돼도 이제 한 70% 75% 이상 이제 토탈 프로테인이 GBS 환자에서 늘어나 있다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토탈 프로테인이 늘어나 있다는 것도 이제 저희 기관에도 사실 45를 기준으로 하고 이 연구에서도 45를 기준으로 하지만 이제 아마 선생님들마다 좀 차이가 있으실 거고 실제로도 이제
프로테인 늘어나는 걸 얼마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argue가 있다고 이 연구자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됐건 이제 알부미노 사이토로직 디소시에이션이 이제 GBS 환자에서 얼마나 관찰되고 그게 예후랑 관계가 있는지가 이제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알부미노즈 사이토로직 디소시에이션이 있는 빈도를 아까 말씀드린 브라이튼 크라이테리아는 WBC가 이제 CSF에서 50 미만으로 정의를 했고 어스버리는 10개 미만,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정상 CSF라고 하려면 WBC가 5개 이하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이제 프로테인이 증가된 비율이 길랑바레 환자의 브라이튼 크라이테리아는 70%, 64%, 오스버리는 64%, 정상 과 다른 5개 이하인 경우라고 봤을 때는 이제 56% 정도 환자가 이제 알부미노 사이톨로직 디소시에이션을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이런 토탈 프로테인이 CSF에 증가된 경우에 이제 임상 양상이 다른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 친 것들이 차이가 있는 건데 보면 이제 토탈 프로테인이 높은 경우에 이제 남자인 경우들이 더 높은 경우가 많았고, 이제 거꾸로 일단은 안티시든 인펙션은 이벤트는 이제 토탈 프로테인이 높은 경우가 이제 더 빈도가 낮았습니다. 그리고 타임 투 룸바 펑처도 당연히 생각을 해보면 이제 더 늦게 펑처한 경우일수록 프로테인이 올라가 있는 게 발견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더 이제 토탈 프로테인 높은 군에서 더 올라가 있었고, MRC 썸 스코어도 이제 마찬가지로 토탈 프로테인이 올라가 있는 군에서 좀 더 이제 증상이 더 심한 것처럼 보였고, 페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토탈 프로테인이 CSF에서 올라간 군에서 더 많은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페이셜 위크니스는 이제 토탈 프로테인이 CSF에서 올라가 있는 군에서 좀 더 많았고, 이제 오큘로모터 위크니스는 거꾸로 된 경향을 보였는데, 즉 CSF 토탈 프로테인 레벨이 낮은 그룹에서 좀 더 많았는데, 이는 이제 밀러 피셔 신드롬 같은 경우에 이제 프로테인이 이제 높지 않았던 거를 생각하면, 높지 않게 나오는 걸 생각하면 이제 그와 연관성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리니컬 베리언트를 보면 이제 센서리 모터 타입이나 퓨어 모터 타입이 CSF 토탈 프로테인이 올라가 있었고, 디마일레이팅 타입이 이제 노말이나 이퀴보컬 타입에 비해서 이제 CSF 토탈 프로테인이 올라가 있었고, 이제 글로벌 위크니스와 프락시말 위크니스였던 것이 CSF 토탈 프로테인이 올라간 경우가 더 유의하게 많았다고 소개를 해서, 근데 뭔가 이걸 보면 뭔가 디퓨즈하고 글로벌하고 뭔가 디마일레이팅 타입이고 센서리 모터 모터까지 다 인볼브하는 그런 타입들이 이제 뭔가 굉장히 심할 거로 예상이 되는 그런 클리니컬 페노타입들이 이제 CSF 토탈 프로테인도 좀 올라간 비중이 높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결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뭐 룸바 펑처 데이가 이제 4일 onset 4일 이내인지 4일 이후에 있는지에 따라 나는 건데, 결국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글로벌 프록시멀 위크니스는 토탈 프로테인이 더 높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셀 카운트랑 토탈 프로테인의 관계도 또 봤습니다. 목표가 이제 CSF 파인딩이었기 때문에 보면 이제 그런 셀 카운트가 늘어날수록 CSF 토탈 프로테인도 올라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보면은 이제 이런 아까 토탈 프로테인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임상 양상은 좀 차이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반면에 이제 CSF 셀 카운트에서는 뭐 5개든 5개 이하든 5개에서 49개 사이건 50개 이상이건 이제 나이나 이런 클리니컬 캐릭터리스틱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유심히 보셔야 할 것이 저희가 이제 보면 83% 환자가 사실은 CSF의 세일 카운트가 5개 이하로 거의 정상으로 나온다는 거를 그래도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네덜란드에서 그룹에서 얘기한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3개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봐야 되는 게 이제 보통은 플레오사이토시스가 WBC 50개 이상이면 저희가 라임이나 뭐 저희가 흔히 보지 않는 말리그넌시나 이런 것들 감별하라 하는 레드 플렉 사인 GBS 외에 다른 질환을 감별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환자도 1% 있었었던 거에 대해서 약간 주목을 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후랑도 관계를 지었는데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이제 2주, 4주 이렇게는 봤을 때 이제 ability to walk, run 이제 disability score 뭐 1초가 2초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나눈 건데요. 보면은 이제 토탈 프로테인이 높은 군이 예후가 좀 더 안 좋은 거가 처럼 보이는데 이는 이제 4주까지는 그렇지만 이제 26주의 오즈 레이쇼를 봤을 때는 이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히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GBS 환자에서 이제 CSF 알부미노사이톨로직 디소시에이션이 이제 얼마나 있고 어떤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클래스 4 에비던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뭐 저희가 대규모로 이렇게 확인했지만 이제 GBS에서 알부미노사이톨로직 디소시에이션이 흔하고 이제 정상 프로테인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익스클루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하는 것들을 이제 잘 짜여진 연구에서 이제 확인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저도 이 논문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게 뭐 뉴럴로지 저널에까지 실릴 논문인가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뭐 크게 뭐 이 저자들도 이제 결론을 클래스 4 에비던스라고 하면서 상당히 겸손을 떨었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 1,500명이나 되는 굉장히 라지 코호트에서 진행된 observational study인데 근데 이제 이 논문의 그러니까 뉴럴로지에서 아마 실어준 논문의 의의를 생각하면 일단 굉장히 라지 코호트에서 그 알부미노사이톨로직 디소시에이션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어떤 임상적인 특징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이런 걸 이제 본 것에 의의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우리 예상했던 것처럼 뭐 언제 럼바 펑처를 했느냐, 그 질환 경과에서 언제 럼바 펑처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4일을 기준으로 해서 나눴는데 그것에 따라서 이제 크게 다르고 그 알비노 사이톨로지 디소시에이션 정도 그 프로포션이요. 대개 한 전체적으로는 한 70% 정도 환자에서 기단발 신드롬에서 보이는데 4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나눠봤을 때 크게 좀 다른 것 같고 임상적인 뭐 특징이랑 비교해 보면은 글쎄요, 저는 디스탈 프리더미넌트 길랑바르 신드롬이 얼마나 되는지 사실 그렇게 뭐 많이 본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서는 이제 뭐 머슬 디스트리뷰션에 따라서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프락시멀 위크니스 혹은 뭐 프락시멀 디스탈 이렇게 글로벌한 위크니스가 있을 때에 그 알부민 사이토지 디소시에이션이 더 프로포션이 더 높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디스탈 그 얘기는 결국 뭐 디스탈 프리도미넌트한 피노타입이 보이면 ACD가 뭐 잘 안 나온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디마네이팅 타입이랑 좀 더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는 근데 사실 하덴 기준을 적용해서 정말 그런지는 퀘스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덴 기준의 문제, 하덴 기준의 이 얼마나 이제 디마네이팅이랑 그 엑소날이랑 그 서브타입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그 불완전한지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그게 인종 간에도 차이가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불완전한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겠죠. 여기에서는 근데 이제 그걸 기준을 적용했을 때 그 디바이네이팅 타입의 경우에 ACD의 비중이 더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은 여전히 좀 의문이 남는 그렇다면 정말 엑소날에서는 그렇지 않은가 하는 그런 ACD가 나타나는 비중이 뭐 상대적으로 적은가 그런 의문이 좀 들고 그다음에 뭐 디지즈 시비어티에 관련해서는
적어도 그러니까 그 short-term disability 와는 연관성이 있는 거고, 그러나 이제 롱텀하게 6개월을 여기서는 봤는데 롱텀하게는 관련성이 없는 거고,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근데 알부미노 사이톨로직 디소시에이션이라고 해놓고 왜 프로테인 컨텐트를 잴까요? 그게 역사적인 배경이 있겠지만, 그게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뒤에 CIDP에서의 그 논문에서는 그 알부민이랑 프로테인이랑 구별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뭐 기랑바일 신드롬에서도 좀 더 정확하게 보려면 그 알부미노 사이톨로직 디소시에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고선 CSF 프로테인의 농도를 이제 볼 게 아니라 CSF 알부민의 농도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마 역사적인 배경이 있겠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음, 예. 기랑발에는 제가 볼 때는 뭐 그 아이거스 컨소시엄이 워낙 국제적으로 거의 독보적이라서 저희도 혹시 그 참여해서 환자를 좀 같이 모아보고 환자를 같이 좀 모아보고 나중에 뭐 리서치 퀘스천 좋은 리서치 퀘스천이 그 생각이 나면은 저희도 따로 데이터 모은 것에다가 그쪽에도 데이터를 이제 리퀘스트해서 같이 비교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좀 역사도 오래됐고 얼마나 앞으로도 또 진행될 동력이 있는지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하네요. 네. 음, 뭐 일단 국내 데이터도 모으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도 보니까 그 EDX에 대해서는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게 서브타입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고 한 거 봤을 때는 아마 그 알고리즘을 이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EDX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거기에 맞게 그 하덴의 기준에 맞게 이제 서브타입 클래시피케이션을 그 반환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예. 음. 그리고 이건 그냥 제 한자 보면서 느낀 건데 되게 엑소날이랑 디마네이팅 타입이랑 약간 엔티 그래비티 머슬에 따른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디플렉서하고 익스텐서하고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여기 상지에서도 뭐 플렉서랑 익스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네 발 달린 짐승들이었을 때에 그게 뭐 엔티 그래비티 머슬 해가지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긴 한데 중력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지탱하는 머슬 그런 것들이 엑소날에서 조금 더 좀 더 인볼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은 있었는데 여기서는 흥미롭게 그 머슬 디스트리뷰션, 머슬 위크니스 디스트리뷰션을 따질 때 이렇게 프록시멀 디스탈 해가지고 숄더 앱각션이랑 그다음 힙 플렉션 이걸 이제 프록시멀 MRC 스코어 재고 디스탈은 그 리스틱 센서하고 앵클 도지 플렉서 양측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네 개의 그 머슬 군에 대해서 MRC 스코어 해서 그 합의 차이를 가지고 프록시멀 프리도미넌트 하냐 디스탈 프리도미넌트 하냐 이걸 좀 정의해서 그 피노타입을 이제 구별을 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하는 걸 처음 봤는데 이것도 저희가 뭐 나중에 CIDP 연구라든지 뭐 기랑바이어 신드롬 연구할 때 참고할 만할 것 같고 제가 얘기했던 그 엔티 그래비티 머슬에 따른 어떤 프리딜렉션 이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제가 보기에는 뭐 디마이네이팅이나 엑소날이냐 그 서브타입 구별할 때 어느 정도
좀 테스트 이렇게 좀 탐색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네. 혹시 길랑바르 신드롬 얘기는 여기서 마칠까 하는데 다른 분들 뭐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게 있으면 하시죠. 예, 저 박기호인데요. 네. 그 사실 근데 이게 너무 그냥 딱 0.45 기준으로 해서 두 군으로만 나눠서 이렇게 분석한 게 사실 좀 그런 것보다는 실제 이제 환자들 볼 때 이제 프로테인이 진짜 굉장히 많이 올라간 환자들이 이제 가끔씩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런 진짜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게 진짜 시비얼한 그런 뭐 예후라든지 코스라든지 이런 거하고, 사실 이게 연속 변수기 때문에 그냥 정상치 뭐보다 낮은 거, 높은 거, 그것만 두 가지만 구분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의미가 좀 부족하고, 진짜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게 쓸 때 이제 환자한테도 이제 뭐 설명하거나 이제 치료를 할 때 이게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봐야 되는 그런 질환이 진짜 맞는 건지, 그런 게 사실 좀 더 제시되면은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약간 너무 그냥 딱 두 군으로만 해서 비교하니까 사실 그런 해석에 의해서도 좀 제한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예, 궁금증이 별로 해소가 안 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아마 해봤을 것 같아요. 그 탐색적인 분석 단계에서는 아마 그와 같은 분석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프로테인 수치를 그러니까 연속형 변수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disease severity 그 군에 따라서 나누었을 때 그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지 아마 보지 않았을까요? 봤더니 뭐 근데 이렇게 좀 재미난 스토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가설이 확인이 안 돼서 막 그러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바이너리하게 그 있냐 없냐로 나누고 그것이 뭐 어떤 severity 뭐 관련이 있냐 그걸 봤겠죠. 좋은 코멘트네요. 그리고 아마 애초에 뭐 진단적 가치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사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컨트롤 그룹이 없으니까. 그죠? 디지즈 미믹에서의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게 뭐 진단적인 가치, 뭐 포지티브, 네거티브, 프리딕티브 밸류라든지 뭐 센시티비티, 스페시티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었겠죠. 지금 그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박기영 교수님, 저도 사실 가끔 GBS 보다가 이제 오큐던셋인데 이제 프로테인이 막 200 이렇게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종종 봤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지금 제가 기억을 어떻게 되돌아보면 그 환자들이 사실 오큐던셋 CIDP나 이런 경우였던 경우들이 물론 되게 많은 몇 케이스 안 돼서 제한점이 많지만 제 경험 보면 되게 그런 오큐던스 CIDP나 그런 파라노도파시 같은 애들이 되게 많았었을 것 같아서 혹시 박기원 교수님이 그때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 있었으면 그 환자 클리니컬 페노타입이 어땠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아, 저도 요새 IBRG 없은 이유로 GBS를 안 봐서 음, 기억이 너무 음, GBS에 대한 기억이 없는데, 예, 그 아무튼 사실 그냥 높을 때도 그냥 높으면 어떨려나 그냥 생각만 하고 그냥 지나갔었던 기억만 언뜻 있어서, 그게 진짜 코릴레이션이 되는지는 지금 막 요 발표를 들어보니까 좀 들어서, 앞으로 만약에 환자 있으면 좀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음, 음, 네. 혹시 확실히, 들리시나? 안성원 선생님 말하세요. 혹시 들리시나요, 교수님? 네네,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예, 김지현 선생님 강의 잘 들었고요. 다 아는데 저만 모르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뇌척수액이라 하면은 우리 혈장하고 비슷한 성분이잖아요. 뭐 안에 포도당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칼슘도 있고, 뭐 염화나트륨도 있고, 또 미네랄 성분도 있고, 이제 혈장 성분과 비슷한 게 뇌척수액의 일반적인 정상 구성 성분인데,
그리고 길랑바레 때 프로테인이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증가 정도에 따라서 시비어리티를 말씀하셨는데, 그 길랑바레 때 프로테인이 올라갈 때 올라가는 구체적인 단백질 성분은 뭔가요? 그 정상적으로 우리 혈장에 있는 단백질이 아니라 길랑바레 때 뭐 100 이상 또 뭐 80 올라갈 때 그 올라가게 하는 단백질의 구성 그 성분은 도대체 뭘까요? 그거는 제가 얘기하면은 일단은 되게 그 혈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알프로테인, 혈장 프로테인의 그 거의 대부분은 알부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알부미노사이토로딕 디소시에이션 얘기할 때 그 CSF에서 프로테인 재면은 그것도 대부분 알부민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아마 조금 이따 CIDP 파트에서 좀 얘기를 할 텐데, 예를 들면은 인펙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스테믹하게 어떤 인플라메이션이 있는 상태라든지, 혹은 뭐 파라프로티네미아, 뭐 모노크로널 감모패드 같은 경우에 파라프로티네미아가 있다 그러면은 그 이뮤노글로불린의 프로포션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CSF, 예를 들어 프로테인 컨텐트가 올라갔다고 할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여기 이 GBS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블러드 너브 베리어, 특히 이제 우리가 블러드 너브 베리어 얘기할 때 뭐 디스탈 프락시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쪽이 좀 약하다, 그래서 뭐 인플라메이션 이런 데 잘 생긴다. 근데 그 블러드 너브 베리어의 퍼미어빌리티가 그 인플라메이션 때문에 그 퍼미어빌리티가 증가해서 혈장에 있는 그 알부민이 그 CSF로 많이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인트라테칼리 뭐 이뮤노글로불린 합성이 증가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되게 뭐 그 CNS 인펙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멀티플 스클레로시스 같이 그런 경우에는 그 CSF에서 프로테인 컨텐트가 늘어난다고 했을 때 그 인터페칼리 합성된 이제 이뮤노글로불린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GBS에서는 그런 얘기, 그거보다는 그 블러드, 그 다음에 스파이널 너브 루트 베리어의 퍼미어빌리티가 증가해서 알부민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프로테인 사이토로직 디소시에이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알부미노 사이토로직 디소시에이션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고. 그럼 결국에는 하여튼 혈장에 있는 퍼미어빌리티가 증가해서 CSF로 많이 그 프로테인이 빠져나간다. 흡수가 되니 빠져나가니까 올라가는 거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교수님. 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퍼미어빌리티가 올라갈수록 프로테인은 더 증가를 하겠네요, 교수님. 그렇죠. 음. 근데 그 퍼미어빌리티 관련된 거는 약간 인플라메이터리 액션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그렇죠. 프로세스가 되고. 그렇죠. 예, 오케이. 네,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CIDP 얘기로 좀 넘어가면, 이제 CIDP 논문은 이거 이태리 그룹에서 나온 건데, 제목은 올리고크로날 밴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도 사실은 내용은 두 가지죠. 하나는 그 올리고크로날 밴드고, 또 하나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블러드, 그 다음에 스파이널 너브 루트 베리어의 데미지,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올리고크로날 밴드 얘기는 네거티브 파인딩을 리포트했어요. 근데 네거티브 파인딩이 결국에는 CSF의 그러니까 인트라테칼 이뮤노글로불린, 그러니까 폴리크로날 밴드, 그러니까 올리고크로날 밴드가 결국은 인트라테칼리 합성된 그 이뮤노글로불린 G가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건데, 결과 보면은
되게 낮아요. 아주 CIDP에서도 3%밖에 안 되고, 그 non-inflammatory neuropathy가 대조군인데, 거기도 2%. 그러니까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발성 경화증에서는 이렇게 CSF의 그 restricted 패턴으로 나오는 올리고코로날 밴드가 이제 상당히 많은데, 지금 맥도날드 크라이처를 보면은 DIT 기준에 그 CSF 올리고코로날 밴드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CIDP는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CIDP는 그러니까 인트라세칼리 그 휴머럴 리스폰스가 그 병의 원인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응?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별로 새로운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다들 뭐 CIDP가 뭐 CNS 디지즈가 아니니까 예상했던 거고. 근데 그 두 번째 얘기, 그러니까 블러드 스파이널 너브 루트 베리어의 데미지에 관련된 얘기는, 이거는 왜 우리가 뭐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알부미노 사이토로직 디소시에이션이 CIDP도 그게 서포티브 크라이테리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진단 기준에. 그래서 다들 뭐 이게 상당히 좀 그 진단 기준에 포함될 정도로 뭔가 좀 특징적이고, 그러나 뭐 CIDP의 스페시픽한 파인딩은 아니죠. 그냥 인플라마토리 뉴로패티 에서 이제 보이는 그런 파인딩이니까 이게 서포티브 크라이테리아로 들어가 있는 건데,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제가 조금 재미있게 봤던 건 뭐냐면, 그 그냥 뭐 GBS에서 CSF 프로테인 컨텐트가 그 증가돼 있다. 그걸 본 게 아니라, 얘네는 그 알부민 쿼션트라고 부르더라고요. 알부민 쿼션트. 별거 아니고, 알부민 쿼션트 뭐냐면, CSF랑 시럼이랑 알부민 레벨 재가지고 그 레이쇼 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알부민 쿼션트라고 그 지수를 정했고,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프로테인 컨텐츠 재는 게 아니라 알부민 컨텐츠 재는 거거든요. 알부민 컨텐츠. 우리가 IgG 인덱스 잴 때도 프로테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시럼이랑 CSF 알부민 그 레이쇼를 가지고 그 어저스먼트를 하잖아요. IgG 인덱스도 할 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알부민 쿼션트를 쟀는데,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레이쇼고, 그거를 나이에 따라서 그게 증가하나 봐요. 그 알부민 쿼션트가.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그것을 이제 보정을 했어요. 그 뭐 정확한 계산식은 뭐 나이를 15로 나눈 다음에 4를 더하는 건데, 어쨌든 그게 이제 나이로 그것을 이제 보정을 해서, 그래서 알부민 쿼션트가 그 나이로 보정한 알부민 쿼션트가 뭐 5.0보다 크면은 blood nerve damage가 큰 거고, 2에서 5.0이면은 moderate 한 거고, 2보다 낮으면은 mild한 거고, 그 1보다 더 낮으면은 이제 뭐 그 damage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좀 재미있는 부분이다. 그게 왜 재밌냐면, 그러니까 프로테인이랑 알부민을 구별한 거고요, 일단. 그리고, 왜냐면 우리가, 그냥 프로테인을 쓰게 되면, 왜냐면 CIDP에서는 그 파라프로티네미아와 연관된 CIDP가 꽤 있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테인 컨텐츠를 쓰게 되면은 정확하게 블러드 스파이널 너브 루트 데미지의 정도를 평가하는데 그 혼선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알부민을 쓰는 게 더 정확한 게 맞는 거고요. 첫 번째 그거고, 그다음에 나이에 따라서 이 퍼메어빌리티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정하는 수치가 맞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저 인덱스는 상당히 재미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결과 보면은 사실 CSF 프로테인 컨텐트랑 알부민 쿼션트랑 거의 뭐 일치해요. 근데 거의. 그래서 실제 프랙티스에서는 뭐 얼마나
그 임팩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리서치 특히 이제 CIDP에서 리서치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아마 이 부분으로 어떤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혹시 민영균 선생님은 어떻게 봤나요? 이 논문을? 저도 이거 되게 재밌게 읽었고, 음,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이, 그 베리어 데미지라든지, 52가 사실 CSF 리스트릭티드 말고도 미러 패턴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게, 이게 결국 휴머럴 이뮨 리스폰스가 있는지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CIDP가, 안티바디 미디에이티드 디지즈인지 사실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게 혹시 CIDP의 어떤 헤테로지니티랑 관련 있는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이 키아라 브리안이 이쪽이 되게 그룹이 헤마톨로지랑 같이 묶여 있는 곳인 것 같고, 환자들도 사실 그런 혈액암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다른 진짜 CIDP 코호트랑 계속 그 레플리케이션이 될지 좀 그런 것도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서울대병원에서, 그러니까 증명된 건 아니지만, 그 노도패스 의심되는 환자가 있어서, 저거, 코션트 저거 계산을 해봤더니 13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토이뮨 노도패스는 진짜 이 베리어 데미지가 엄청 심해서 CSF 프로틴이 좀 증가하나 보다 이런 생각들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꽤 루틴하게 체크하는 수치에서 좀 새롭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부분이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 노더파테이 때 그 블러드 CSF 그러니까 그 블러드 스파이널 너브 루트 데미지가 그렇게 심하구나. 예, 이게 김지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리포트들 쭉 보면 프로틴이 최소한 200은 되는 것 같은데, 음, 그게 뭐 인트라시칼 프로덕션이든지 아니면 시럼에서 새어 들어오던 거든지 둘 중에 하나이겠지 않나 싶은데, 뭐 후자가 아닐까 좀 싶기도 하고요. 음, 음. 네. 근데 IgG4는 사실 네. IgG4는 인플라메이션을 일으키진 않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그게 스파이널 너브 루트 데미지를 그렇게 크게 일으켰을까요? 걔는 뭐 컴플리멘트 액티베이션 시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뮨 이펙터 셀 액티베이션 시키는 것도 아니라서 그것 때문에 그 CIDP에서도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CIDP의 그 디지즈 엔티티의 정의를 위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두 가지인데 인플라메이션이랑 디마이네이션인데 사실 노도패티, 파라노도패티는 인플라메이션도 아니고 디마이네이션도 아니니까 얘는 빠져야 된다. 이거 가지고 요번 개정된 기준에서 걔를 뺀 거거든. CIDP에서. 그런데 그래서 그런데도 그렇게 blood barrier 데미지가 크다. 그런 흥미롭네. 환자들 MRI에서 하이퍼트로피가 엄청 심한 것들도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게 IgG4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사실 아직 잘들 모르는 것 같긴 음, 하고, 사실 일본에 막 그래서 BNB 만들어서 막 안티바디 뿌려서 실험하는 데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결국 좀 연구가 진행이 되겠구나 싶기는 했었습니다. 음. 그 아까 미러 패턴에 대해서 좀 이렇게 논문을 안 읽은 분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어, 이제 요 패턴 4 교수님이 해주신 그림에, 그러니까 이게 52가 결국
시럼이랑 CSF 언다일리티드한 거를 페어드 샘플을 얻어가지고 그 전경동 pH 기준으로 내린 다음에 이제 요 실험 방법은 그 IgG를 스테이닝을 이제 한 거여서 이런 것들은 어떠한 모르는 타겟에 대해서 IgG들이 좀 컨센트레이션 되어 있는 밴드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CSF에 리스트릭션 돼서 보이는 것들이 MS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CSF 리스트릭티드 50인데 패턴 4는 이게 시럼에서 이제 같이 나온다는 거고 이게 그래서 시스테믹한 IgG 신테시스 이게 오토 안티바디가 맞는지 정확히는 사실 확실하게 말할 수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 소견인 것 같아서 CIDP나 다른 뭐 뉴로패티에서 요게 나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어떤 기전적이라든지 임상적인 차이가 있을지 그 GBS 환자들도 여기 있었는데 그 나온 사람이 안 나온 사람들이랑 뭐 서브타입 차이가 있었을지 이런 것들도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네. 또 GBS에서 꽤 미러 패턴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40%나 나오는 거 예. 봤을 때는 아마 그러니까 이렇게 엔티세린 인펙션이랑 관련이 있잖아요. 많이 GBS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그 올리고 코로나 밴드가 미러 패턴으로 시럼이랑 CSF에서 이렇게 미러 패턴으로 나오는 비율이 높았던 것 같고 CIDP는 뭐 그런 인펙션이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풀세리 인펙션이 CIDP를 뭔가 이렇게 그 뭔가 프리디스포징하는 그런 팩터로 마치 우리가 MS에서 EB 바이러스를 보듯이 CIDP에서도 뭔가 어떤 그 잠복되어 있는 어떤 인펙션이 있어서 그게 어떤 시스테믹하게 오토이뮤니티를 일으키고 그게 CIDP랑 관련이 있다. 이런 스토리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19% 미러 패턴 19%라고 하는 얘기는 모노크로널 감모패티는 제외하고 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뭐 뭔가 어떤 오토이뮤니티, 시스테믹한 오토이뮤니티 그것들을 반영하는 걸로는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요즘 보니까 이태리에서 굉장히 CIDP 연구에 관해서 CIDP뿐만 아니라 되게 이렇게 멀티센터 스터디를 굉장히 좋은 것들을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뉴로머스큘러 그룹에서 특히 다른 파트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뉴로머스큘러 그룹에서는 이태리 그룹이 아주 굉장히 똘똘 뭉쳐가지고 멀티센터 스터디 좋은 것들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게 봤습니다. 혹시 오늘 그 기랑바레하고 CIDP에서 CSF 좀 관련된 얘기를 좀 했는데요. 다른 분들 중에서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게 있으면 하시죠. 시간이 이제 얼추 다 돼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없으시면은 오늘 여기서 마치고 뭐 시간 되시는 분들 저녁 식사하러 오시면 거기서 뵙게요. 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참, 잠깐 끝내기 전에 지금 뭐 양지원 쌤 그 모가드 연구하고 있는데 양지원 쌤 혹시 그 뭐 공지하실 거 있나요? 그 메일을 제가 보내드리긴 했는데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처음에 스머프 환자 입력해 주셨던 이제 기관 연구자분들께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 환자 병록 번호랑 이름을 저희가 처음에 입력을 했었는데 그거를 그 뭐라고 아무튼 개별 아이디화 시켜서 각 연구자분들이 직접 보관하실 수 있도록 변경을 해서 엑셀 파일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모가드 CRF 입력하실 때 그 엑셀 파일을 참조를 해서 환자 그 de-identified ID를 CRF에 입력을 해주셔야 데이터가 서로 연결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자료 입력 하루에 1명씩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 하루에 한 예. 명씩 네, 꾸준히.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우리 그 모가드 NMOSD, MS는 이번에는 입력을 안 하지만 나중에 뭐 MS도 네. 같이 하면은 비교군으로서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되게 이런 CSF 스타디 간단한 것들인데 데이터 병원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뭐 좀 뒤져보면은 되게 재밌는 모가드나 관련해서 재밌는 파인딩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두루두루 데이터만 모으면 나중에 이제 분석은 아이디어만 생기면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다들 그 데이터 꼭 입력해 주세요. 양지원 쌤이 지금 데이터 모으고 계시니까 하시다가 뭐 모르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양지원 쌤한테 질문해 주시고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치도록 할게요. 다들 좋은 안녕. 시간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